남편이 숨겨둔 봉투 안에서 전남편의 불륜 상대 이름이 나왔다면 그 집안은 그날부터 누구를 미워해야 하는지조차 다시 정해야 했는데요. 공주아는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으로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공정 안의 서랍에서 꺼낸 낡은 편지 한 장, 그리고 그 안에 적힌 이름은 분명 양씨 집안 쪽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희경이 집을 나가기 훨씬 전부터 양씨 집안 누군가와 따로 연락해 온 흔적이 남아 있었거든요. 공주아는 처음엔 자기 눈을 의심했는데요. 한 줄 한 줄 다시 읽을수록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희경은 단순히 공대안을 배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더 오래전부터 누군가와 손을 잡고 있었고 그 누군가가 양집 아르난 의원 쪽 사정을 알 만큼 가까운 인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공주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양동익이 아니라 차셀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품위와 예의를 챙기지만 계산이 빠르고 무엇보다 양가의 신경전을 누구보다 즐기는 사람. 공주아는 편지를 접지도 못한 채 한참 서 있었는데요. 서랍 앞에서 얼어붙은 사람처럼 꼼짝도 못했습니다. 공주아가 무서웠던 건 편지 내용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편지를 공정한이 왜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지가 더 무서웠습니다. 이건 우연히 발견한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읽은 흔적이 있었고 다시 봉투에 넣어 숨겨둔 흔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은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는요. 공주아는 급히 봉투를 다시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그때 복도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공주아는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는데요. 황급히 서랍을 밀어넣고 불을 끈 뒤 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한성미였습니다. 물을 마시러 나온 것 같았는데요. 주방 조명이 잠깐 켜졌다가 다시 꺼졌습니다. 공주아는 문틈 사이로 그 빛이 사라질 때까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몇 초 동안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 문제는 겉에 드러난 핑계일 뿐이고 아버지는 어쩌면 다른 이유 때문에 집을 옮기려는 건지도 모른다고요. 다음날 아침 공정아는 평소보다 더 멀쩡한 얼굴로 아침상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공주아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는데요. 무거운 비밀을 품고 있는 사람 특유의 어색한 단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성미도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토스트를 자르면서도 한두 마디쯤 던졌을 텐데 그날은 커피잔만 들고 있었습니다. 공우재는 식탁 끝에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고요. 공주아는 도무지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를 받다고 말하면 집이 뒤집힐 게 뻔했지만 모른 척하자니 자기만 속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먼저 입을 연 건 한성미였습니다. 오늘 부동산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공정한이 대답했습니다. 오후에 볼 생각이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공주아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너무 급하게 말이 튀어나와 버렸는데요. 꼭 지금이어야 해요? 식탁 위 공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공정한이 공주아를 봤습니다. 단순히 딸이 이사를 싫어하는 정도로 넘기려 했는데 공주아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바로 알아챈 얼굴이었습니다. 공정한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아야, 뭘 알고 있니? 그 순간 공주아는 더 무서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저 질문을 너무 빨리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들킬까봐 긴장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공주아는 끝내 편지 이야기를 꺼내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사 늦겠어요. 무슨 말이든 더했다간 감정을 못 숨길 것 같았거든요. 한성미는 딸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도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한성미는 원래 가족들 변화를 놓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공주아처럼 속으로 삼키는 타입의 불안을 더 잘 알아보는 사람이었고요. 문제는 한성미 역시 지금 자기 감정만으로 벅찼다는 데 있었습니다. 공정한의 독단에 화가 난 상태에서 남편이 자기에게 설명하지 않은 다른 사정까지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으니까요. 이 부부는 늘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멀어진 게 아니라 서로를 너무 오래 이해한 나머지 더 이상 묻지 않는 버릇이 생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릇이 오래 쌓이면요. 이해가 아니라 방치가 되더라고요. 회사에 도착한 공주아는 자료를 꺼내놓고도 한 글자도 못 읽었습니다. 양현빈이 오전 회의 전 잠깐 들르겠다고 했지만 공주아 머릿속은 집에 두고 온 편지와 아버지 표정으로 가득했거든요. 결국 회의실 문이 열리고 양현빈이 들어왔을 때도 공주아는 서류를 거꾸로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양현빈이 그걸 보고 바로 걸음을 멈췄는데요. 다른 사람들 앞이었다면 모른 척했을 텐데 아직 회의 전이라 둘뿐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습니까?
공주아는 반사적으로 괜찮다고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 대답을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그렇게 할수록 양현빈 표정이 더 굳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집에서 좀 이상한 걸 봤어요. 공주아가 겨우 그렇게 말했을 때 양현빈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사적인 감정과 공적인 긴장을 동시에 눌러 담은 사람 눈빛이었는데요. 뭘 봤는지까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그 말부터 했습니다. 공주아는 황당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설명 안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묻고 싶었는데요. 양현빈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주아 씨 표정이 딱 그래요. 혼자 다 알아보려고 할 때 얼굴.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공주아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양현빈은 메모리 속 설정답게 겉은 냉정하지만 속은 누구보다 직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주아를 상대할 때만 그 직선이 더 위험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의자를 끌어 공주아 맞은편에 앉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집안 문제면 더더욱요. 지금은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공주아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울컥했습니다. 걱정하는 말인데 동시에 선을 긋는 말처럼도 들렸거든요. 그래서 괜히 날카롭게 받아쳤습니다. 본부장님은 늘 이렇게 논리적으로만 말해요? 사람 숨막히게. 양현빈은 잠깐 멈췄다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논리라도 붙잡고 있어야 덜 무너질 것 같아서요. 둘 사이에 정적이 잠깐 흘렀습니다. 그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걸 공주아도 알았거든요. 이 집안 저 집안 사이에서 아버지 양동익과 할아버지 양선출 사이에서도 현빈은 늘 감정보다 역할을 먼저 수행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공주아는 처음으로 현빈이 피곤해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자길 걱정하는 사람 얼굴이 아니라 이미 자기 집에서도 버티고 있는 사람 얼굴이었어요.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양집 아르난 의원에서는 양동익과 차세리가 또 한 번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었거든요. 양동익은 온정동의 공정한 식구가 남아야 상권에도 좋고 자기 정치 행보에도 좋다고 생각했지만 그 말을 요즘은 집에서도 대놓고 하기 어려웠습니다. 차세리가 그 속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세리는 양동익이 서류를 챙기며 밖에 나갈 준비를 하자 냉소부터 띄웠습니다. 또 공정한 씨 만나러 가요? 양동익은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해? 차세리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이 요즘 제일 진심인 상대가 누군데요? 나예요? 아버님이에요? 동숙이에요? 아니면 아직도 그 집안이에요? 그 말에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오랜 누적이 들어 있었습니다. 차세리는 야심가였지만 멍청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양동익이 늘 공씨 집안을 경쟁 상대로 여기면서도 이상하게 그 집안 일이 벌어질 때마다 자기 일처럼 예민해진다는 걸 오래 봐왔거든요. 한성미 때문인지 공정한 때문인지 아니면 젊은 시절부터 묵혀있던 열패감 때문인지는 몰라도요. 문제는 차세리가 이제 그걸 참아줄 생각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양동익은 짜증을 눌러 참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또 이상하게 꼬아서 듣는 거야. 차세리는 그 말에 바로 받아쳤습니다. 이상하게 꼬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당신은 맨날 가족을 위한다면서 결국 자기 자존심 챙기는 일에만 진심이잖아요. 그 말은 너무 정확해서 양동익이 더 화가 났습니다. 그는 버럭 소리를 치려다 복도 쪽을 보고 멈췄는데요. 거기 양동숙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생 앞에서 차세리와 싸우는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다 늦었습니다. 양동숙은 두 사람 표정을 한 번씩 보더니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싸우려면 문 닫고 싸우세요. 환자들 듣겠어요. 그 짧은 말 하나에 양동익은 체면을 구겼고 차세리는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양동숙이 달라졌다는 걸 둘 다 느꼈거든요. 예전 같으면 자기 일 아닌 척 빠져나갔을 사람인데 요즘은 이상하게 중심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사람을 주저앉히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지나간 뒤 오히려 더 단단해지더라고요. 양동숙이 딱 그 시기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동숙 안은 것만큼 정리돼 있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아들 문제를 겪은 뒤로 마음이 더 복잡해졌고 그 와중에 공대안이 자꾸 눈에 밝혔거든요. 그 사람은 요즘 이상하게 양동숙 삶의 가장 힘든 순간마다 근처에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았는데요. 더 문제는 그래서 더 고맙게 느껴진다는 거였습니다. 양동숙은 고맙다는 감정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사랑은 아니라고 계속 부정할 수 있는데 고마움은 자꾸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었거든요. 게다가 공대안은 위로를 잘하는 방식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큰 말을 하지 않고 대신 필요한 순간에 딱 한마디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많이 힘들었겠다. 오늘은 좀 덜 아프다. 그런 식의 짧은 말들이 이상하게 양동숙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서 더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 감정이 자라기 전에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늘 뜻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공대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복통이 단순한 스트레스성 증상이라고만 여기고 있었는데 양동숙과 마주친 날 이상하게 몸이 멀쩡하다는 걸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참 기분 나쁜 발견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자기 마음을 먼저 알아차린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공대한은 원래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이었습니다. 이희경과의 결혼 생활에서도 참는 건 익숙했고 서운함을 말로 꺼내는 건 늘 늦었죠. 그러다 결국 버림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누군가를 향해 마음이 움직인다는 건 단순한 설렘이 아니었습니다. 공대한은 그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더 싫어질까봐 겁났습니다. 형 공정한과 형수 한성미가 이사까지 고민하는 마당에 자신은 원수 집안 딸인 양동숙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미안했거든요. 그런데 미안하다고 해서 마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안할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상처받은 사람 둘이 서로를 알아볼 때는요. 그 감정이 더 느리고 더 깊게 내려가더라고요. 이 무렵 나선애도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공정한의 어머니이자 주와 할머니인 나선애는 온정동에서 가장 오래 사람 얼굴을 읽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공대한이 약다리는 냄새가 달라졌다는 것부터 공정한이 식사 중 숟가락 쥐는 힘이 요즘 유난히 세졌다는 것, 한성비가 말끝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것까지 다 보고 있었거든요. 나선애는 어느 날 공대한을 따로 불렀습니다. 대한아, 너 요즘 살 것 같지? 공대한은 깜짝 놀랐습니다. 배 아픈 게 덜해서 그런가 봐요. 얼버무리려 했지만 나선애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늙은 사람 눈을 너무 쉽게 보지 마라. 아픈 놈이 덜 아픈 얼굴이 아니야. 무슨 마음이 생긴 얼굴이지. 공대한이 아무 말 못하고 서 있자 나선애는 차를 한 잔 밀어주었습니다. 누군지 묻지는 않을게. 대신 하나만 기억해라. 상처받았다고 해서 다시 행복해지면 안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은 공대한에게 위로이기도 했지만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행복의 자격을 너무 오래 스스로 박탈하며 살아온 사람한테는 그런 말이 오히려 더 무섭게 꽂히거든요. 한편 양선출도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양지바른한 의원의 원로답게 큰 소리 안 내고 뒤를 지키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양선출은 누구보다 오래 이 악연을 끝낼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공정한 집안과의 오래된 감정, 양동익의 뒤틀린 경쟁심, 차세리의 야망, 동숙의 상처, 현빈과 은빈이 짊어진 세대 갈등까지요. 양선출은 이 상황을 방치하면 결국 자식 세대가 다 무너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모르게 공씨 집안 쪽 약국 문제도 살피고 있었고 동숙 주변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민지우가 뜻밖의 말을 던졌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요즘 웃는 거 알아요? 양선출은 책을 넘기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양동숙은 오랫동안 웃는 법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 딸이 요즘 웃는다니 그 말 하나만으로도 양선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웃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대충 짐작이 갔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기 공우재와 양은빈 사이에도 조용한 불씨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둘은 어른들 눈엔 늘 철없는 애들이었지만 실은 가장 빨리 어른들의 위선을 파악하는 세대였거든요. 공우재는 의대 재수를 하고 있지만 집안의 의사 명분에 짓눌린 상태였고 양은빈은 양씨 집안에서 늘 감정적이고 가벼운 아이로 취급받았지만 누구보다 사람 심리를 빨리 읽는 편이었습니다. 둘은 이상하게 어른들 싸움이 터질 때마다 더 솔직해졌습니다. 니네 집 어른들은 맨날 정의로운 척하더라. 양은빈이 그렇게 말하면 공우재도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너네 집은 감정 없는 척하다가 결국 제일 계산적이고. 그런데 그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둘은 서로가 자기 집이 싫은 이유를 너무 잘 알아들었거든요. 양은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제일 멀쩡한 거 아냐? 공우재는 피식 웃다가도 금세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멀쩡한 사람은 이런 집안에서 안 자라겠지. 그 말에 양은빈도 웃음을 거뒀습니다. 이 커플은 다른 사람들처럼 불꽃 튀는 로맨스가 아니라 서로가 자기 집안의 우스꽝스러움을 알아보는 데서 시작되는 이상한 친밀감 쪽에 가까웠습니다. 회사에서는 박준혁과 황보혜수도 각자의 방식으로 판을 읽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겉으로는 공주와의 라이벌이지만 누구보다 공주와 실력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인정하는 방식이 비뚤어졌을 뿐이죠.
그는 최근 공주아가 자꾸 멍해지는 걸 보고 일부러 툭 건드렸습니다. 집안일 때문이냐? 공주아가 대답하지 않자 박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넌 무너질 때도 예쁘게 무너지려고 하지 마. 보기 불편하니까. 그 말은 위로도 아니고 독설도 아닌 애매한 말이었는데요. 공주아는 그게 오히려 박준혁다운 관심이라는 걸 알아들었습니다. 황보혜수는 더 멀리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양그룹 패션 사업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인물 관계도 냉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공주아 재능을 누구보다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황보혜수는 공주아와 양현빈 사이에 묘한 긴장이 흐른다는 걸 오래전에 알아챘지만 일부러 모른 척했거든요. 때로는 감정이 사람을 망치지만 잘 쓰면 조직을 살리는 동력도 되니까요. 그녀는 아직 그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쓸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이사 문제와 집안 비밀이 회사 프로젝트까지 흔들기 시작하면 황보혜수도 더 이상 관찰자 위치에만 머물지 않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날 저녁 결국 공주아는 양현빈에게 편지 이야기를 일부 털어놓았습니다. 다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희경 이름이 나왔고 양씨 집안 누군가와 연결된 흔적이 있었다는 정도만요. 양현빈은 듣는 내내 표정이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주아가 마지막으로 덧붙인 한마디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양현빈은 바로 물었습니다. 서류를 숨겨둔 사람은 공정한 선생님이고요? 네. 양현빈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 생각하더니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두 가지네요. 당신 아버지가 누군가를 지키려고 덮었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협박받고 있거나. 공주아는 그 두 경우 다 싫었습니다. 공정한이 비밀을 숨긴 사람이라는 것도 싫고 누군가에게 휘둘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싫었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늘 이런 식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잘못하면 그냥 말하면 되는데 왜 다 감추고 지키는 척하면서 결국 다 망가뜨려요. 양현빈은 그 말을 가만히 듣다가 처음으로 자기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집도 똑같아요. 아버지는 늘 큰 그림을 말하고 할아버지는 늘 집안 체면을 말하고 새어머니 차세리는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근데 그 사이에서 누가 망가지는지는 아무도 안 봐요. 그 말이 끝난 뒤 둘은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누가 더 불쌍한지를 겨루는 게 아니라 서로 너무 비슷한 자리에 서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차세리가 한성미를 따로 만난 겁니다. 우연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의도된 만남이었어요. 차세리는 온정동에서 제일 고급스러운 찻집으로 한성미를 불러냈습니다. 한성미는 처음엔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세리가 한마디를 던졌거든요. 공정한 선생님 서랍에 든 봉투 저도 알아요. 그 말에 한성미는 결국 나갔습니다. 만나자마자 차세리는 특유의 우아한 미소를 지은 채 찻잔을 밀었습니다. 저도 이런 방식은 싫은데요. 상황이 좀 재밌어져서요. 한성미는 정색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차세리는 손톱 끝으로 찻잔 받침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공정한 선생님이 왜 갑자기 이사를 서두르는지, 왜 공대한 시일에 그렇게 예민한지, 그 배경에 양씨 집안 이름이 끼어 있다는 걸 알면 박사님도 조용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한성미는 속이 차갑게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차세리가 아는 만큼 자기도 알고 있는 게 있다는 사실이 치욕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세리는 마지막에 더 독한 말을 던졌습니다. 박사님, 지금부터는 부부 문제도 아니에요. 누가 먼저 진실을 쥐느냐의 문제예요. 그 자리에서 한성미는 차세리를 향해 차갑게 쏘아붙였지만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자기에게 숨긴 게 있다는 막연한 불안은 있었지만 이제는 그 불안에 구체적인 윤곽이 생긴 겁니다. 더 끔찍한 건 차세리 말이 전부 거짓은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점이었고요. 한성미는 의사이면서 방송인이었고 사람 감정을 읽는 전문가였지만 자기 결혼 생활 앞에서는 누구보다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참기 어려웠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공정한에게 물어보면 됐지만 그렇게 바로 묻는 순간 자기가 을이 되는 기분이 싫었습니다. 이 부부가 오랫동안 싸움다운 싸움을 못한 이유도 그겁니다. 둘 다 너무 똑똑해서요. 감정보다 자존심이 먼저 계산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한성미는 처음으로 그런 계산을 포기할 뻔했습니다. 방 문고리를 잡고 서 있다가 결국 거실로 나왔고 소파에 앉은 공정한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뭘 숨기고 있어요? 공정한이 그 말을 듣는 순간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변명보다 피로가 먼저 얼굴에 올라왔거든요. 그걸 본 한성민은 더 화가 났습니다. 미안한 얼굴을 먼저 보여주면 자기가 약해질까 봐요. 공정아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한성민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비웃음에 가까웠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말도 안 해요? 당신은 늘 이런 식이에요. 본인이 판단해서 걸러내고 내가 알아야 할지도 혼자 결정하고. 공정아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는 늘 가족을 지키려는 책임감이 강했지만 그 책임감이 과해지면 타인의 선택권을 빼앗는 쪽으로 흘렀습니다. 공정아는 어렵게 말했습니다. 대한이 일이 단순한 외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희경이가 양쪽 집안 오래된 일에 얽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조용히 확인하고 싶었어. 한성민은 거기서 더 얼어붙었습니다. 공정아니 자기 혼자 판단해서 비밀을 준 것도 분노스러웠지만 그 비밀이 양가의 오래된 뿌리와 연결돼 있다는 말은 더 불길했거든요. 한성민은 아주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려고 한 거예요? 공정아는 잠깐 눈을 감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떠나면 적어도 애들은 덜 말려들 것 같아서.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맞는 말이 이상하게 더 잔인했습니다. 한성민은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당신은 늘 혼자 다 떠안으려다 결국 우리까지 밖에 세워둔다고요. 이 집안에서 가장 뒤늦게 그러나 가장 크게 반응한 사람은 공대안이었습니다. 형 공정안이 결국 비밀 일부를 털어놓으면서 이사가 자신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공대안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불편해졌습니다. 자기 상처 때문에 집안이 흔들리는 것만도 괴로운데 이제는 자기 아내 이희경이 양가의 오래된 악연과도 연결돼 있을 수 있다니요. 공대안은 참다 못해 이희경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이야기의 한가운데서 가장 잔인한 심리 충돌 중 하나가 되는데요. 이희경은 생각보다 초라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당당하게 떠난 사람인데 지금은 어딘가 쫓기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공대안은 그 얼굴을 보고도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한테 거짓말한 게 외도뿐이야? 이희경은 처음엔 눈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공대안이 다시 묻자 결국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안 씨가 모르는 일 많아. 그 한마디가 공대안을 더 무너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엔 미안함보다 체념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희경도 어쩌다 휘말린 쪽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워하기만 하면 편할 줄 알았는데 사정이 겹쳐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희경은 끝까지 모든 걸 말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사랑만 보고 간 건 아니야. 처음엔 진짜 숨막혀서 도망치고 싶었어. 그 말은 공대안에게 칼처럼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다정함과 버팀이 누군가에겐 감옥처럼 느껴졌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희경은 곧 덧붙였습니다. 근데 나도 몰랐어. 내가 발 들인 쪽이 이렇게 오래된 일까지 묵혀 있을 줄은. 공대안은 그 말을 듣고 서늘해졌습니다. 누가 널 이용한 거야? 이희경은 대답 대신 울어버렸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공대안은 순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아직도 이 여자를 걱정해야 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결국 못 돌아섰습니다. 지우 엄마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자신이 너무 오래 사랑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악인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해야 했거든요. 그건 사랑의 미련이라기보다 오랜 시간 함께 산 사람에 대한 비참한 연민에 가까웠습니다. 반대로 양동숙과 공대안 사이는 더 느리게, 더 깊게 움직였습니다. 둘은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자고 먼저 말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중요한 순간마다 겹쳤습니다. 준이가 밤늦게 열이 나서 양동숙이 약국 문 앞에서 난감해할 때 공대안이 지나가다 멈췄고 공대안이 한의원 복도에서 다시 배를 움켜쥐고 서 있을 때 양동숙이 물도 없이 약 먹지 말라고 타박했습니다. 그 타박이 이상하게 다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럴 때마다 더 멀어지려고 했는데요. 그러다 어느 밤 놀이터 벤치에서 결국 마주 앉게 됩니다. 양동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자주 부딪히는 거 좋은 일 아닌 것 같아요. 공대안은 잠시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싫지가 않아서 문제죠. 그 말이 너무 담백하게 나와버렸습니다. 양동숙은 가슴이 철렁했는데요. 이런 식의 고백은 준비할 수가 없거든요. 떠보는 말도 아니고 대답을 강요하는 말도 아니고 그냥 사실을 말해버리는 사람 앞에서는 도망칠 핑계가 사라집니다. 양동숙은 겨우 웃듯 말했습니다.
대한 씨는 원래 사람 피곤하게 솔직해요? 공대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래는 아닌데 동숙 씨 앞에서는 자꾸 그렇게 되네요.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요. 여기서 둘 다 마음을 인정했지만 아무도 좋아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게 더 진짜처럼 들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들뜬 연애를 시작할 나이가 아니라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나 시험해보는 나이에 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느린 감정이 제일 먼저 들킨 사람은 오진아였습니다. 온정동에서 소문 냄새를 제일 빨리 맡는 사람이니까요. 오진아는 대놓고 두 사람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끝마다 슬쩍 찔러보는 식이었죠. 양 실장님 요즘 얼굴 좋아지셨어요. 대한 선생님도 혈색이 돌아오셨네. 이런 말들이요. 양동숙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이 불편했습니다. 공대한도 대답을 줄이기 시작했고요. 문제는 정기범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의감 강한 순경인 정기범은 함부로 소문내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대신 너무 눈치가 빨랐습니다. 그는 어느 날 편의점 앞에서 공대한과 눈이 마주치자 괜히 딴청을 피우듯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람 마음은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대한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정기범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하나가 이미 누군가는 알아차리기 시작했다는 경고처럼 남았습니다. 양현빈과 공주아 사이도 이 시점부터 더 위험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둘 다 집안 비밀에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서로가 더 필요한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공주아는 혼자 자료를 읽다 막히면 결국 양현빈에게 연락하게 됐고 양현빈은 아버지 양동익과 할아버지 양선출 그리고 차세리 사이에서 들은 조각들을 제일 먼저 공주아에게 맞춰보게 됐습니다. 이런 식의 공모는 감정을 훨씬 빨리 깊게 만들거든요. 어느 날 밤 둘이 회사 회의실에 남아 오래된 자료를 뒤지다가 아주 사소한 순간이 왔습니다. 공주아가 피곤한 눈으로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잠깐 고개를 떨궜고 양현빈이 무심코 자기 손등 위에 공주아 손이 얹혀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둘 다 바로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 몇 초가 이상하게 길었는데요. 공주아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손을 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양현빈은 웃지도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과는 반칙이에요. 공주아는 무슨 뜻인지 묻지 못했습니다. 양현빈이 덧붙였거든요. 나 지금 되게 참고 있으니까. 그 말 이후 둘 사이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미 너무 많이 시작돼 버린 분위기였어요.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눈치챈 건 황보혜수였습니다. 그녀는 회의 자료보다 사람들 들어오는 순서, 시선 머무는 방향, 말이 끊기는 순간을 더 잘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황보혜수는 두 사람을 따로 불러 경고하지도 응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냉정하게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감정이 생긴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감정이 일을 망치면 그때부터는 개인사 아닙니다. 공주아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고 양현빈은 정면으로 황보혜수를 마주봤습니다. 저는 일은 망치지 않습니다. 황보혜수는 그 대답에 아주 조금 웃었습니다. 그건 현빈 씨가 제일 위험할 때 하는 말이에요. 사실 황보혜수는 둘 사이를 단순한 연애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가 양가의 오래된 악연을 흔들 수 있는 하나의 도화선이 될지도 모른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섣불리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불꽃이 어디로 번질지 확인하려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갈등의 축을 한 번에 비틀 사건이 터집니다. 공주아가 본 편지의 상대가 양씨 집안 누군가가 아니라 정확히는 차세리 쪽 인척 라인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것도 우연히가 아니었습니다. 나선혜가 오래전 약국 거래 관련 장부를 찾다가 같은 필체가 적힌 메모를 발견했고 공주아가 그걸 대조하면서 연결해낸 거였어요. 그러니까 차세리는 단순히 뒤늦게 비밀을 알아차린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변에서 흐름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건 양동익 쪽이었습니다. 차세리와의 결혼 자체가 또 다른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양현빈은 그 자료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기 새어머니를 믿은 적은 없어도 여기까지 얽혀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공주아도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 뒷수습이 아니라 집안 전체의 역사가 다시 쓰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두 사람은 동시에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걸 당장 폭로하면 다 끝난다. 그런데 다 끝나버리면 정말 지켜야 할 사람들까지 같이 무너질 수 있다. 이 딜레마가 이야기를 더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건 힘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택을 강요하거든요.
공주와는 아버지 공정한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양현빈은 양선출 할아버지의 체면과 아버지 양동익의 삶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숨기고 넘어가자니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대한과 양동숙, 지우와 준이, 공우재와 양은빈 같은 자식 세대가요. 그래서 둘은 함부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공주와는 양현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금 뭘 지키고 있는 걸까요? 사람인가요? 체면인가요? 아니면 그냥 오래된 거짓말인가요? 양현빈은 오래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는 알아요. 당신까지 다치게 두는 쪽으로는 안 갑니다. 그 말이 공주아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저 사람도 나를 밀어내려는 게 아니라 지키려고 참는 거라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사랑보다 더 잔인한 게 서로 지키려고 멀어지는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이 둘이 딱 그 구간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차세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차세리는 자기 이름이 오래된 비밀의 언저리에라도 걸치게 생겼다는 걸 직감하자마자 먼저 판을 흔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양동익에게 일부러 한성미와 공정한이 자기 뒤를 캐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 반 진실 반을 흘렸고 양현빈에게는 사업부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집안 문제를 조용히 눌러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양현빈은 예전의 양현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차세리를 똑바로 보며 처음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제가 결정합니다. 차세리는 그 말을 듣고 잠깐 표정이 굳더니 곧 웃었습니다. 아직도 날 어머니라고 부르네. 그러면 내 말도 좀 들어. 현빈아, 집안은 무너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양현빈은 차갑게 답했습니다. 이미 무너진 걸 모른 척한 사람이 누군데요? 그 한마디에 차세리 얼굴이 완전히 식었습니다. 양현빈은 돌아서 나갔지만 차세리는 그 뒷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저 아이가 내 자리를 흔들기 전에 내가 먼저 치겠다고요. 이 여자는 사랑보다 자리 욕심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자리가 위협받는 순간 제일 위험해집니다. 그 무렵 한성미와 공정한 부부는 묘하게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지고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비밀을 일부 공유한 뒤로는 적어도 같은 문제를 보고 있다는 감각이 생겼지만 그렇다고 금세 화해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한성미는 여전히 서운했습니다. 당신은 결국 내 판단을 못 믿어서 숨긴 거잖아요. 공정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성미 말이 맞으면서도 또 완전히 맞지만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를 못 믿은 게 아니라 아내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 자체가 또 모순이었습니다. 부부라는 관계에서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는 말은 결국 동등한 동료로 안 봤다는 뜻처럼도 들리니까요. 공정한은 어느 날 밤 술 한잔 없이 말했다. 성미야, 내가 늘 제일 무서운 건 당신이 나 때문에 상처받는 거였어. 한성미는 그 말에 눈이 잠깐 흔들렸지만 곧 받아쳤습니다. 난 당신이 나한테 상처 주는 것보다 당신이 혼자 다 결정하고 나를 뒤에 세우는 게 더 싫어요. 그 말에 공정한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오히려 더 자주 마주 앉게 됐습니다. 완전히 풀린 건 아닌데요. 최소한 서로를 피해 다니지는 않게 됐습니다. 싸움도 관계의 한 방식이니까요. 침묵으로 얼어붙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 전개를 완전히 뒤집을 마지막 장면이 찾아옵니다. 양선출이 나선혜를 따로 만나자고 한 겁니다. 30년을 앙숙처럼 살았던 두 집안의 가장 오래된 어른 둘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마주 앉은 거였어요. 나선혜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보자고 할 줄은 몰랐네. 양선출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안 보면 애들 인생 다 망가질 것 같아서. 두 노인은 한동안 말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양선출이 먼저 꺼낸 이름은 뜻밖에도 한성미도 공정한도 양동익도 아니었습니다. 차세리도 아니었고요. 이미 오래전 세상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두 집안 악연의 출발점에 있던 한 인물의 본명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나선혜가 찻잔을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살아있는 거예요? 양선출은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침묵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독자는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비밀은 아직 시작도 아니었다는 걸요. 이 집안들을 묶어둔 건 단순한 불륜도, 재혼도, 경쟁심도 아니라 누군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오래된 선택 하나였다는 걸요. 공주아는 아직 그 이름을 모릅니다. 양현빈도 전부는 모릅니다. 공대한과 양동숙은 자기 감정이 어디로 가는지도 겨우 붙잡고 있고 한성미와 공정아는 이제야 같은 방향을 보려는 중이며
양동익은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더 크게 흔들릴 준비를 하고 있고, 차세리는 자기 비밀을 덮기 위해 더 무서운 짓을 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공우재와 양은비는 어른들이 감춰온 것의 대가를 가장 먼저 치르게 될지도 모르고 박준혁과 황보혜수는 이미 이 모든 파문이 회사 안으로 번질 때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이 모든 인물들이 아직 자기 감정의 절반도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이라고 믿는 게 연민일 수도 있고 배신이라고 믿는 게 이용당한 흔적일 수도 있으며 가족을 지키겠다는 선택이 사실은 또 다른 파괴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공주아가 본 편지의 나머지 문장은 아직 끝까지 읽히지 않았고 양현빈이 새어머니 차세리 방에서 발견하게 될 다음 단서는 이보다 훨씬 직접적일 겁니다. 공대한과 양동숙은 서로에게 더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더 크게 밀어낼 이유를 만나게 될 거고요. 한성민은 결국 자기 전문성을 내려놓고 아내이자 엄마로서 가장 비이성적인 결정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양선출이 입을 여는 순간 온정동 30년 악연의 중심에 있던 진짜 이름 하나가 드러나면서 공씨 집안도 양씨 집안도 다시는 예전 자리로 돌아갈 수 없게 될 겁니다. 누구는 그걸 해방이라고 부를 거고 누구는 재앙이라고 부르겠죠.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이제부터 이 집안 사람들은 더 이상 누구를 미워해야 하는지조차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실은 늘 그렇거든요. 한쪽 편만 악인으로 남겨두지 않으니까요.